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7월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하는 무지무지 어려운 이야기. 네. 키토산의 생화학적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키틴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그 생명의 그 발현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그 소멸,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뭐 효소, 소화, 뭐 각종 어디 뭐 생명 현상의 모든 것에 관여되어져 있는 것이 이 글라이코 당세라고 하는 것, 당쇠, 당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단만 내는 이런 당이 아니고, 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당류가 우리 몸에 일종의 그 센스, 레이더, 안테나 뭐 이런 개념의 그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생명 현상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한 개의 당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는 건데, 그게 키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건데,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에 N아세틸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김치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키토산이란, 키틴이란 무엇인지, 화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키토산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응용 분야의 간단한 소개인데, 요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한 개의 분자예요. 이것도 당입니다. 당세, N아세틸글루코사민. 그리고 얘는 글루코사민. 이 글루코사민이라고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글루코사민이 한 10,000개씩 연결되어져 있는 게 키토산이다 라는 거고요. 그 키토산에는 이 N아세틸글루코사민도 한 10% 또는 20% 또는 30%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배경적인 차원에서 한번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이 지금 우리가 전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개가 석유 화학물질 유래, 화학적 합성 제품. 그러니까는 석유 화학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합성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에는 뭐 여러 종류의 또 합성이 있어요. 석유 화학물질로부터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생물로부터 나온 물질을 가지고 또 화학 약품을 집어넣어서 화학적인 합성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약물이 들어가 가지고는, 약물은 거의 석유 유래가 있고요. 다는 아닙니다. 석유 유래가 있고, 그 약물을 우리가 먹고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석유 화학물질 유래의 화학적 합성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보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천연 생체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써보자, 이런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출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석유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비닐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어디 자연에 방치를 해놔도 잘 안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어지는데 보통 5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생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또 독성 물질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또 단점이 있어서 저런 걸 덜 쓰자. 플라스틱 어디 가서 잘 없어지지도 않고 바다에 가가지고 막 쌓여 있고 뭐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그것을 바다 생물들이 먹고 막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지금 우리들 몸에까지 와가지고 뭐 나노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우리 음식에 내 몸에 지금 축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20년 전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런 연구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원 때 했던 연구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갖고 이용하자, 20년 전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난리가 나 있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난분해성이고, 항균한테는 균을 못 살게 군다라는 거죠. 항균을 시켜버린다, 이런 석유화학 물질들이. 그 다음에 생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을 막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 석유화학 물질들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물들은 대부분 염증을 다 일으킨다라고. 그래서 약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염증이 생긴다. 소염제라고 먹고 있는 그 소염제마저도 염증은 일으킨다라는 거죠. 일으킵니다. 다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큰 염증보다는 걔가 일으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썩어 안 없어지는데 또 어디다 갖다 파묻고 뭐 태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파묻을 때도 지금은 이제 줄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하고 생체, 우리 몸한테 적합성, 친화성 이런 게 떨어진다. 그래서 별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천연, 자연 친화성이 있는 물질로 좀 바꾸어 보자라는 건데,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물질들은 이렇다 이거죠. 주로 많이 이제 있는 것들이 셀룰로스,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고분자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이 셀룰로스입니다. 나무 속에 다 들어있죠. 목화 이런 게 다 들어있죠. 면, 식물 속에 전부 다 들어있죠. 이게 셀룰로스인데 이것도 고분자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화장품에도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쓰자. 자동차 범버도 이런 걸 갖고 만들고, 비닐봉투도 이런 거 갖고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전분, 이것도 또 생체 고분자죠. 키틴질, 셀룰로스 다음으로 자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키틴질이고, 이 키틴질을 가지고 키토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셀룰로스, 전분, 키틴질은 생분해가 된다. 자연에 버려놔도 없어진다라는 거고,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거죠. 자연에 적합하다. 자연에 그냥 같이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 자원 순환이 되어지고 분해돼서 없어지고 다시 이용되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몸에도 그렇고 사람의 몸에도 그렇고 면역 반응을 안 한다. 우리 전분 이거 면역 반응 약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전분은. 문제는 전분이 분해돼 가지고 들어가서 혈관 안에 들어갔을 때 포도당이 나오면 그 포도당을 이제 세포에 운반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 또 염증을 일으키는, 즉 그게 면역 반응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전분은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약하다. 키틴질도 역시 마찬가지고 셀룰로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을 만들어 있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분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런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흡수용 수술 봉합사, 수술을 할 때 이 꼬매잖아요. 실로 그 꼬매는 거를 우리 내장 안에 안쪽 이 복부 안쪽에 수술할 때는 그런 실을 가지고 꼬매 놔 버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생분해 되어진다. 그리고 면역 부활 시키는, 면역, 이렇게 잠자고 있는 면역을 깨울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키틴하고 키토산의 생체 고분자죠. 그리고 이거는 다당이라고, 다당질, 뭐 긴 분자로 되어지,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얘네들의
화학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학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얘가 생물학적, 생리활성적 세포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는 이 지금 말씀드린 생체 고분자, 즉 폴리사카라이드, 다당질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소스는 게 껍질, 새우 껍질 이런 데서 나온다. 키틴질은. 예. 그리고 스타치, 전분은 뭐 감자, 고구마, 예, 쌀 이런 데서, 또 옥수수 이런 데서 나오는 고분자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글리코겐은 여러분들 몸속에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지는 겁니다. 포도당을 가지고 합성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이것도 다당이죠. 그 다음에 식물에 이렇게 셀룰로스. 근데 저 셀룰로스는 그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도 있어요. 셀룰로스 막 그 어떤 그 뭡니까? 유산 발효, 저기 그 우유를 발효를 시킬 때 이렇게 넣어 놓으면 위에 이렇게 두껍게 뜨는 거, 우유를 발효시킬 때도 있고 뭐 다양한 발효가 있는데, 위에 막을 쳐 만들어내는, 위에다가 막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셀룰로스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나무로부터도 나오고 식물로부터도 나오는 분자인데,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 비슷하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이렇게 화학 구조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제 키틴질에 대해서 화학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는 건데, 네, 우선 키틴질 이거다라는 거죠. 게의 껍질, 이게 키틴질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나 새우나 오징어 뼈, 얘네들은 일단 딱딱하죠. 딱딱한 이유는 칼슘이 들어있는데, 바다 생물 속이나 뭐 민물,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대부분은 이 딱딱한 물질, 조개 껍질, 산호 이런 거 전부 다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산칼슘. 그래서 이 생물들이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이로운 점이 있냐면은, 대기 중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이런 생물이나 산호나 조개 껍데기나 이런 데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가지고 다시 모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몸은 탄산칼슘으로 되어져 있다. 탄산칼슘.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쟤네들이 가져다가 쓴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은 대부분 탄산칼슘을 축적을 하고, 육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뼈대를 인산칼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에는 칼슘이 필요하고 인이 필요합니다. 인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칼슘을 딥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인이 부족하면 뼈를 못 만듭니다. 주 성분은, 여러분 몸의 뼈의 주 성분은 인산칼슘입니다. 인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칼슘 보충제로 인산을 먹어라. 네,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 인산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콜라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또 내일부터 또 콜라 동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는 어제도 콜라 한 병 마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오늘도 저녁에 이거 끝나면 나가서 콜라 한 병 마실 겁니다. 자, 여러분 뼈는 인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다. 칼슘만 가지고는 뼈가 안 만들어집니다. 인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 생물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로부터 탄산칼슘을 빼냅니다. 무엇으로 빼내냐 하면, 이거 염산 용액에다가 1% 내지 뭐 한 5% 정도의 염산 용액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
탄산 칼슘이 싹 빠져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떤 실험들 해보셨냐, 한 거 보신 적 있냐면, 계란을 식초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식초는 산성이고 계란은 탄산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계란 껍질은. 그래서 계란을 식초에다가 담그면 식초 계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껍질이 전부 탄산 칼슘이 녹아가지고 식초로 다 나와요. 그리고 단백질인 계란만 그대로 남죠. 그래서 얘가 탱탱볼처럼 탱탱탱 그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실험 많이 시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 찍어 온 거 만들어 온 거 다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탄산칼슘이 녹아 나온 그 식초 있잖아요. 그거 드시면 칼슘 공급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란 껍질도 사실은 잘 닦고 잘 소독해 가지고 식초에 넣어서 먹으면 유용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껍질, 새우껍질, 갑오징어 뼈도 얘네들 껍데기에 80%가 탄산칼슘입니다. 무게로 했을 때 1kg 집어넣으면 800g이 탄산칼슘이에요. 조개는 거의 대부분이 탄산칼슘이고. 그래서 이 껍질들도요, 산성용액, 저 김치국물 이런 데 집어넣어 가지고 먹으면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칼슘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드세요. 이게 훨씬 흡수율 높고요, 훨씬 몸에 더 유용하게 작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겁니다. 건강식품.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탄산칼슘 빼내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단백질하고 키틴질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가성소다라고 하는 그런 용액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항문에 집어넣는 그 뭐라고 그러죠? 항문에 그 설사시킬 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변비 지사제 하고 비슷한 거, 항문에 집어넣는 거. 그런 용액이에요. 그런 용액에다가 얘를 담가 놓으면 색깔도 없어지고 단백질도, 담가 놓는 게 아니고 약간 끓여야 돼요. 끓이면 이게 싹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게, 단백질에 그냥 단백질에 그냥 안 끓여도 됩니다. 이때는 안 끓여도 됩니다. 이제 하도 오래 20년이나 안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것도 까먹었네요. 예. 담가 놓으면 단백질 없어지고 색깔 없어지고 키틴질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 키틴질을 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지사제, 가성소다 용액 진한 데다가 집어넣고 끓이면 키토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얘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만들어졌냐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쪽 이런 그림들 보면 이제 IR 스펙트라라고 해가지고 적외선 FT IR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외선 파장을 쌓아가지고 흡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흡광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속에 어떤 분자 또는 어떤 원자와 원소와 원소가 서로 결합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하고 B하고,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는데,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여기 있는 피크하고 여기 피크, 여기 아래로 내려있는 게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NH고 여기가 CO라고 하는 분자가 나타내는 그 흡강도예요. 흡강도. 이렇게. 요거는 뭐 트랜스미턴스인데 이제 반대로 그랬으니까 투과도를 나타낸 건데, 어쨌든 요 피크가 여기 피크 하나 있고 여기 하나 피크 있는데, 요 뒤에 있는 피크가 NH라는 피크고 여기에 있는 피크가 CO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크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요게 키틴질인데, 요 키틴질에 보면 여기 CO가 있고 여기 NH가 있어요. CO가 있고 NH가 있고. 그래서 이 CO가 없어지면 여기도 피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키틴을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적외선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키토산을 만들어 가지고 적외선 스펙트럼을 재보면, 원래 키틴에는 여기 튀어 올라온 요 피크가 있는데, 키토산이 만들어지면 요 COCH3라고 요게 아세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N아세틸이라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할 때 요게 COCH3가 아세틸인데 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요 피크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 밑에 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없어졌다. 이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요거는 키틴질이고 요거는 키토산인데 요 두 개를 갖고 그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요 아래쪽은 C13NMR이라고요. NMR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MR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기계입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을 자기 공명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핵을 공명을 시킨다. 핵자기 공명.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각각의 여기 들어있는 이 원소들 OH라든지 C 여기 있는 탄소 여기 있는 탄소 여기가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탄소 이 탄소가 여기에 피크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놈이 여기가 이제 요 CO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요건데 키틴질에 있는 요 CO가 요인데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는데 키토산이 되면 요 CO라는 게 여기 없잖아요. 없어져요. 여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여기에 피크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얘가 있으면 얘가 붙어 있는 것이고 얘가 없으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키토산이 되었다. 키틴으로부터 키토산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여튼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해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선은 키틴질이라고 하는 게 키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놈이다라는 건데 여기 N 있죠. N 요거 N 아세틸 구조가 이렇게 돼. COCH3 아세틸 그룹 N 아세틸 글루코사민 글루코스인데 아민기가 있어서 아미노기 할 때 우리 아미노산 할 때 아민기가 있어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당 한 개의 당이 우리 세포의 표면의 안테나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다 라는 거죠. 이 성분이. 근데 그 키틴질이라고 하는 놈은 요런 분자가 여러 수만 개가 옆으로 쫙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키틴질이고 요거를 잘게 잘라 놓으면 요거 한 개가 되는데 그게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다. 즉 키틴질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수만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잘라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다.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긴 고분자, 생체 고분자성 물질이다. 이게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길게 연결되어진 키틴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요거는 당이고, 요 다 당이지만은 당 안에 여기에 NH가 붙어 있고 이게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고 요 밑에가 COCH3라고 적혀 있는 게 아세틸 그룹이다. 그래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자는 생분해가 되고 생체 적합성, 즉 우리 몸하고도 또는 다른 생물하고도 되게 면역 반응을 별로 안 하고 친하다. 그리고 난톡식하다. 독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발라도 뭘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의 여기 보면은 애니멀 바디 동물의 몸속에다 쟤를 집어넣어 놓으면 약 4주에서 16주 정도 되면 싹 분해돼서 없어져요. 내 몸에서 쟤를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뭐 오늘은 아니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나올려나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토끼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제가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토끼의 신장에다가 이 얘네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간에도 집어넣고 신장에도 집어넣고 그랬는데 집어넣어서 내비두면 얘네들이 나중에 한 16주 정도 되면 걔가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혈액에다가 집어넣으면 8주에서 21주 만에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천천히는 없어지지만 어쨌든 없어진다, 분해되어진다라는 거고 이 물질은 또 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눈물 속에 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박테리아나 뭐 이상한 뭐 생물, 그 미생물 이런 게 눈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되어지면 눈물 속에 들어있는 저 라이소자임이 그 생물을 분해를 시켜서 죽여요. 그래서 눈에는 원래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것에 의해서 이런 분자들은 분해가 되어진다. 특히 이 키틴질도 분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낮은 면역성, 즉 면역 반응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키틴은 지혈작용을 잘합니다. 지혈작용.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갑오징어 뼈를 갈아 가지고 집어넣어서 상처 치료를 하는데 되게 많이 썼죠,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뭐 여기도 아마 쓰신 분이 있을 거요. 지혈을 하는데 쓰는데요. 지혈도 되지만은 여기에 세포가 재생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흉터가 덜 남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집에는 갑오징어 뼈 가루를 상비약으로 놔놓고 애들 다치면 넣어주는데, 뭐 요새는 뭐 애들이 다 컸으니까 다치지를 않는데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썼어요, 그거. 그리고 학교에서 실험하다가 애들 막 유리 같은 걸 찔려가고 손 막 나가고 그럴 때 급하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그리고 병원 가고 깁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집에. 갑오징어 뼈. 예. 그리고 갑오징어 뼈를 갈아갖고 그냥 먹어도 좋아요. 좀 뭐 볶아갖고 먹어도 좋고, 식초물에 집어넣어서 먹어도 좋고, 뭐 김치국물에 집어넣어갖고 먹어도 좋고요. 칼슘도 나오죠. 또 이 N아세틸글루코사민도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를 맨 뒤에 할 건데, 이 키틴질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티코아귤런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항혈액 응고니까는 혈전용의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HIV-1을 안티한다. 그러니까 항에이즈 약, 항 HIV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제가 다 논문으로 했던 겁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키토산, 한상문, HIV나 항에이즈나 에이즈나 이런 거 치면 논문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광고를 하나 보고 가려네요. 광고 하나 보고 갑시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이제 키토산, 지금까지 이제 오징어뼈 가루, 그 다음에 게 껍데기, 새우 껍질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다 그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틴질 지금까지 이야기했고요. 키틴질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들어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 새우 껍질, 게 껍질, 그 다음에 갑오징어 뼈를 갈아 가지고 김치국물에 집어넣어서 드셔라 이거죠. 김치국물에 집어넣던가 김장할 때 집어넣던가. 자, 이제 키토산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기 모양이 이렇다라는 건데, 키토산도 역시 들어있는 것은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거가 들어있는 유기물질이다. 그리고 분해된다. 예. 그리고 키틴도 마찬가지고 키토산도 마찬가지인데 헬릭스 구조를 가진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용수철처럼 이렇게 용수철 늘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래서 안쪽에는 소수성 기름하고 친화물질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에는 물하고 친한 분자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다. 물 같은 게 달라붙는다. 그게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게 생겼는데, 수소라고 하는 수소 결합을 하는 거는 이 수상기입니다. OH라고 하는 거. 근데 키토산은 키틴에서 키토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아까 N아세틸기 COCH3라고 하는 요게 잘라져 나가서 키토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탈아세틸 하도다. 뭐라고요? 탈아세틸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탈아세틸화 되어진 정도가 많이 되었으니까는 탈아세틸화도가 높다. 얘가 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 탈아세틸화도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아세틸화도를 높이려면 얘를 자꾸 띄어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띄는 방법이 뭐냐면 50% 가성소다 용액, 굉장히 진한 용액이에요. 저기 손 담그면 손이 그냥 녹아버릴 정도로 진한 용액인데요. 그 용액을 끓는 용액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얘를 띄어요. 집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못 만듭니다. 이거 집에서 만들려고 덤비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면. 네. 자, 그래서 얘를 잘라내면 이렇게 키토산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잘라져 나간 정도를 탈아세틸하도다. 그래서 얘가 다 붙어 있으면 탈아세틸하도 제로,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 탈아세틸하도 100%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키토산은 탈아세틸하도가 80%에서 약 90% 사이 정도 돼요. 근데 이 탈아세틸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하는 기능이 확연히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가 여기서 요렇게 가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서 좋은 게 아니고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이 탈아세틸하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일 때 가장 면역 부활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도 다 찾아져 있어요. 벌써 제가 졸업한 대학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 아니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톡인가 뭐 그런 톡이 있는데요, 그걸로 봤어요. 어떤 키토산, 다른 키토산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분자량이 다르고요, 다양한 키토산이 있는데 키토산의 분자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키토산의 탈아세틸하도가 다르다. 그걸 최적화 시켜 놨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네.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깊어지니까는, 어쨌든 얘가 높다, 탈아세틸하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높으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거꾸로 반대다라는 거죠. 그것만 아시고 계십시오. 예. 자, 그리고 키토산은 폴리글루코사민이다. 요게 글루코사민,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들었던 그 글루코사민,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런 글루코사민이 한 10,000개 정도가 연결이 쫙 돼 있는 게 키토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NH2라고, 이게 아미노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GLC-NAC, GLC-NAC, GLCN, GLCN, GLCN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GLCN이 요 글루코사민이고요, GLC-NAC가 N아세틸글루코사민인 건데 80%다, 탈아세틸하도 80%다 그러면은 요게 20% 들어있고 이쪽이 80% 들어있다, 요게 80% 들어있고 키틴 쪽에 들어있는 게 20%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요 파란 색깔 쪽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그래도 좋은 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너무 또 노하우를 또 이 방출을 시켜놔도 곤란하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헬릭스 스트럭처 오브 키토산. 키토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헬릭스 구조를 가진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안쪽에는 그 소수성, 바깥쪽에는 친수성, 수산기, OH기가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딥다 어렵죠. 그리고 키토산은 어디다 녹이느냐, 어떤 데 집어넣으면 녹느냐 라는 건데,
초산, 식초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식초, 식초에 집어넣으면 녹습니다. 그 다음에 젖산, 락틱 애시드라고 김치국물에도 집어넣으면 녹습니다. 그리고 뭐 포믹 애시드,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텐데, 그 다음에 구연산 이런 데 집어넣어도 녹습니다. 어떻게 녹냐? 들어오게 되면, 식초가 들어오게 되면 요 아미노기에 식초 성분이 달라붙어 가지고 녹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클로릭, 요게 염산이고, 이게 설퍼릭이 황산이고, 포스포릭이 인산인데, 이런 산들에도 녹는데, 이걸 녹이려면, 키토산으로, 아니, 저런 용매로 키토산을 녹이려면, 녹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무나 녹이지 못합니다. 이 위에는 그나마 그런 대로 잘 녹아도 녹이기가 좀 깝깝할 정도로 설탕을 물에다 집어 넣는 것처럼 뭐 그렇게 비타민C를 물에다 넣는 것처럼 그렇게 녹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넣는 순서가 있고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녹지, 그걸 안 하면 못 녹입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녹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용액, 뭐 염산 용액에 키토산 집어넣으면 안 녹습니다. 네, 그건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토산을 아무거나 막 사갖고 그냥 키토산 먹으면 우리의 위장 속에 위산이 있잖아요. 그 위산에 키토산이 녹을 것이다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안 녹습니다. 안 녹아요. 네. 이 위산, 우리 위장 속에 위산의 키토산은 이제 위산은 위장 속에 있고 키토산은 요렇게 먹어갖고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산이 들어있는 데다가 키토산을 바로 집어넣으면 안 녹습니다. 안 녹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키토산이나 막 사서 먹어가지고는 안 녹기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산이나 일반 산성 용액에 개를 집어넣어서는 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 하긴 다 했어요. 염산 용액 만들어 놓고 키토산 집어넣어 가지고 녹나 안 녹나 뭐 3일 동안 교반을 시켜도 안 녹아요. 안 녹는 건 안 녹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식초나 이런 것들한테는 잘 녹는다는데, 문제는 식초 굉장히 센 놈에다가 센 용액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 식초나 또 넣는 것도 아니고 농도가 묽어도 안 녹습니다. 자, 녹는 원리는 키토산의 아미노기에 요 식초 성분이 달라붙어서 용해가 되어지는데, 요게 이제 헬이 되어진다, 이온화 되어진다. 그래서 키토산의 한쪽은 플러스 차지가 되고 이쪽 식초 쪽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에 의해서 녹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키토산의 또 특징 중에 한 개가 pKa라고 하는 게 있어요. pKa가 뭐냐면은 어떤 분자가 헬이 되어진 것과 헬이 되어지지 않은 분자, 예를 들어서 식초 분자라고 봅시다. 초산 분자가 있는데, 초산 분자가 요렇게 요게 초산 분자라고 칩시다. 요 초산 분자가 얘가 떨어지면, 헬이 되어지면 요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식초가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걸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식초는 pH가 4.8일 때 얘가 50% 존재하고 얘가 50% 존재합니다. 우리 위 속에 들어있는 염산은 HCl로 되어져 있는데, HCl은 거의 100%가 H 따로 Cl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게 거의 100%인데, 식초는 요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요렇게 존재하는 게 50%가 있고 요렇게 존재하는 게 또 50%가 있다라는 거죠. 요때에 pH가 4.8이고 pH가 4.8일 때 얘가 50% 존재하고 얘가 50%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염산은 그렇지 않다. 다 존재한다. 염산이 요렇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키토산이 녹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키토산도 요렇게 되어져 있는 분자 중에, 즉 아미노기가 해리되어져 있는 분자와 아미노기가 해리되어 이온화되어지지 않은 분자가 pH에 따라서 다르게 있다라는 건데요. 요게 분자량, 키토산의 분자량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가 50% 존재하고 요 아미노기가 해리되어진 놈, 해리되어지지 않은 놈 반반 존재하는 pH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되게 어렵죠. 자, 어쨌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키토산은 pKa 6.2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 파란 색깔 5만, 분자량 5만일 때, 몰레큘러 웨이트 5만일 때, 분자량 5만일 때 pKa가 6.2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pH가 6.2일 때 이 아미노기가 요렇게 존재하는 놈이 절반이고, 저 아미노기에 수소이온이 붙어 가지고 해리가 되어져 있는 놈이 절반 존재한다. 분자량이 5만일 때. 분자량이 만일 때는 pKa가 6.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렇게 존재할 때 6.5일 때 이렇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6.8일 때에는 분자량이 3600일 때, 저 3600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키토산이 분자량이 3600 정도 되면 글루코사민이 한 10 몇 개 정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녹아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녹아요. 근데 키토산은 그냥 물에 집어넣어서는 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분자량이 낮으면, 즉 36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글루코사민이 붙어 있는 게 한 10 몇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가 물에 녹는다. 그렇지만 그 이상 되면 물에 녹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분자량 물에 녹더라도 우리의 장에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키토산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분자량이 낮아도 글루코사민이 10 몇 개가 붙어 있어도 녹기는 하지만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녹는 키토산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무지 효과가 좋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상 흡수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일부는 흡수돼요. 일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게 잘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잘라야 되느냐면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나 글루코사민 수준까지 확 잘라버려요. 단당으로 만들어놔야 쑥쑥쑥 잘 들어간다라는 건데, 최근까지 밝혀진 게 뭐냐면은 6분자가 붙어 있을 경우에 6분자까지는 흡수되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6분자까지 들어있는 놈이 면역 부활이나 그 면역 활성화 시키는 정도가 가장 높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분자들을 또 쓰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냥 키토산을 먹어도 내 장 속에 들어있는 균들에 의해서 잘라져 가지고 저게 만들어져서 흡수되어져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것도 먹고 이거를 김치 속에다가 한 2주 정도 넣어 놨다가 먹게 되면 얘가 굉장히 잘게 잘라져서 면역 활성을 시켜줄 수 있는 분자로 바뀐다. 잘게 잘라진 분자로 바뀐다. 그래서 키토산을 김치에다가 집어넣어서 잘라서 먹어도 되고, 새우를 집어넣어도 되고, 갑오징어 뼈가루를 갈아 넣어도 되고, 게껍질을 믹서기에다가 갈아 갖고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김치 국물, 즉 씌어지고 있는 김치 국물에 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녹느냐 안 녹느냐, 어느 분자에서 녹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키틴 키토산 올리고당 제조 방법,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당장 가지고 계시는 키토산을 알을 까가지고 김치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키토산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젖산하고 만나가지고 녹아가지고 김치 국물 속에 들어있는 젖산균, 유산균이 걔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키틴 올리고당, 키토산 올리고당을 만들어주죠. 글루코사민을 만들어주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만들어주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근데 김치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다 먹어치우기 전에 나도 빨리 그걸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또 뭐 방법이 있겠죠. 자, 준비해야 되는 거는 김치 담그는 재료가 필요하고요. 이미 김치가 담궈져 있으면 그 김치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우 껍질이 아니라 새우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정저기 하시면 새우 껍데기가 더 좋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장을 담글 때 얘를 듬뿍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놔두었다가 새우가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도 새우가 없다. 그럼 얘가 분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그 국물을 막 먹는 거죠. 엄청 좋아질 거예요. 네. 좋으신가요? 좋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아, 네네. 막 좋아요 누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우의 구성 성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새우의 구성 성분은 키틴질이 있고 탄산칼슘이 있고 새우가 나타내는 빨간 색소가 뭐냐면 아스타잔틴이라고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네, 얘도 뭐 되게 유명한 항산화제죠. 근데 이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놈하고 다른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루테인이라고 눈에 좋다고 그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이 놈하고요. 아스타잔틴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어떤 놈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베타카로틴,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분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런 거하고, 라이코펜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여기 분자가 열려 있는데,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얘네들 다 비슷한 부류예요. 비슷하게 생긴 놈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한 개만 특정하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 개만 너무 좋아, 이런 거 아니고요. 얘네들을 골고루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나름 다 어느 정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분자가 들어있는 거 많이 드시면 눈에도 좋고요. 기타 등등 얘네들 분자가 나타내는 이 베타카로틴이 절반으로 딱 잘라지면 레티놀, 비타민 A, 눈가 주름을 없애는. 그래서 당근을 삶아서 나온 국물을 당근에다가 소주를 한 병 부어서 삶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자들이 나와요. 그거를 물을 여기다 발라.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이 색깔도 나중에는 다 없어지죠, 분해돼서. 자,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김치를 담그면 이 김치에다가 새우를 듬뿍 집어 넣는다든지 갑오징어 뼈를 집어 넣는다든지 갑오징어 뼈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오염이 덜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새우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오염이 돼 가지고 뭐 몸에 문제를 줄 정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집어 넣어 놓으면 얘가 녹아서 다 없어지고 나면 첫 번째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젖산 때문에 탄산가스가 나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녹아져 나와요. 근데 칼슘 이온하고 젖산하고도 결합해 가지고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김치 국물 속에 집어넣은 칼슘은 굉장히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냥 안 봐도 뻔해요. 잘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 탄산칼슘이 빠지고 나면 흐물흐물한 키틴질이 되거든요. 근데 걔를 이 속에 살고 있는 젖산균이 막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라지죠. 그래서 여기가 자꾸 잘라지면 키틴 올리고당이 만들어지고 더 잘라지면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갈 때 N아세틸글루코사민도 만들어지고 키틴 올리고당도 만들어지고 막 다양한 게 혼재되어져 들어있습니다. 분자량이 큰 놈, 작은 놈, 그 다음에 단당인 N아세틸글루코사민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생명과학 2에 나오는 참고서에 나온다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이렇게 세포가 있다마는 게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게 탄수화물이 존재한다. 요게 당쇠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제가 말하는 안테나, 레이더, 센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쓰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예, 여기도 있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글리코 영양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표면에 이런 당이 나와 있죠. 요게 당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게 없으면 이 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냥 끝. 이게 제대로 있어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슐린이 세포에 인지되어질 때도 다 여기를 통해서 인지가 되어지는데 여기가 고장나 있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인지를 못해요. 인슐린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뭐 어떤 잡지에 이렇게 실렸나 본데 생명, 세포 대사를 하는데 쓰이는 거다. 이런 얘기죠.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 당사슬. 요거죠. 요거. 여기가 한 개의 세포고 이쪽이 한 개의 세포인데 세포와 세포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쓰인다.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들, 여기 있는 물질들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시키는데도 이 당사슬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 당사슬이 덕지 막 포도당으로 코팅되어져 있고 막 이 뭡니까 끈적끈적거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몸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고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혈액형을 결정할 때도 얘네들이 결정을 한다. 암의 전이에 관여할 때도 얘네들이 다 인식을 해갖고 암이 전이가 되어지고요. 얘네들이 작동을 해갖고 암세포가 죽는 암세포의 그 뭡니까 에포토시스가 일어나는 세포 자살이죠. 암세포 자살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센싱이 되어져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암이 생기는 것도 이걸 통해서 생기고 당뇨가 발병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생기고 당뇨를 치료를 하는데도 이걸 통해서 생기고 난자하고 정자가 만날 때도 요 당세가 있어야 여기가 인지되어져서 들어가 가지고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 당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세포의 얼굴이다. 여기 적혀있네요. 세포의 얼굴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혈액형을 결정하는데도 저 당세가 관여하고 암이 전이할 때도 암이 나을 때도 발병할 때도 이 당세가 관여하고 치료가 되어질 때도 저 당세가 관여되어지고 세포의 얼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장이 나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저걸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포 간의 의사소통, 여기 당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 중에 한 개가 아까 말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인데 이 안테나, 이 센서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N-아세틸글루코사민입니다. 그래서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우, 드디어 끝났네요. 자,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쪽 카메라 감사합니다.